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하남에서 둥지동태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황두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황두현 대표님은 전직 경찰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에서 그 둥지 동태탕이라는 한식. 둥지 냉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거는 관계는 없고, 네. 거기서 여기 전 사장님한테 인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한 3년째 운영하고 있고, 네. 예, 지금 거기 대표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박변 통찰에 나와주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전직 경찰이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식업 사장님이시고. 네네네.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은, 경찰이라는 것은 일단 공무원이라는 일단 직업이다 보니까, 공무원 바운더리 있죠. 예, 그냥 회사원 같이 이제 출근, 퇴근 시간이 있고, 주말 이렇게 뭐 쉴 수 있는 날이 있지만, 지금 하는 사업은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약간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 결국에는 시간을 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네요. 네. 자영업이. 그러면 어떤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할 때는 네. 일단 월급을 받다 보니까 그 돈 안에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쓰는 일에 있어서 좀 네.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이게 모든 걸 또 책임져야 되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겠죠. 네네네. 그때는 장사를 하는 좀 게. 네.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황 대표님 어차피 제 후배이시지만은 네. 그 둥지동태탕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또 생각을 하니까 입맛이 다져지는데 예. 그 경찰 입직 동기를 한번 여쭤볼까요? 그리고 언제 입직하시고 몇 년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찰을 처음 들어간 거는 네. 2010년이고요. 네. 퇴직은 2019년 정도에 했습니다. 10년 하신 거네요. 네네네. 대략 10년 정도 했고, 네. 그리고 그 경찰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가 20대 때 좀, 솔직히 좀, 대학교도 뭐 들어가지 않았고, 또, 가정 형편상 좀 네. 어려운 분이 있다가, 네. 30대 되기 전에 뭔가 좀 해봐야겠다는 좀 약간 큰 결심으로, 한 요양진으로 찾아가서, 한 2, 3년 정도 공부해서, 예.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네. 조금 구체적으로 경찰이라는 공무원을 택하게 된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슨 세무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뭐 소방관도 있는데 유독 경찰 공무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시대에는 공무원이 되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좀 시기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은 공무원 열풍이 좀 네네. 잦아들었는데 10몇 년, 뭐 15년 전만 해도 네. 공무원 열풍이 대단했죠.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공부를 고등학교 때 거의 안 했고 대학교도 안 나왔다 보니까 집안 형편 때문에 네네네. 여러 가지 좀 제가 빨리 알기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경찰이 좀 뭐 채용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 덩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180 넘으시잖아요. 180 정도 되는데 네. 경찰이 좀 어울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경찰을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장이 필요하셨고, 네.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신체적 특성이라든가 고려해서 네네. 경찰에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경찰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떤 부서에서 재직하셨죠? 처음에는 그때 네.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처음 들어가면 기동대라는 걸 들어가긴 해야 됐는데 네. 저는 이제 101 경비단이라는 저기 청와대 이제 경호원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와서 일단 파출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파출소 들어가서 경찰서, 뭐 서울청,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저기 근무를 했고, 네, 일단 그렇게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구대 경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지구대에도 네. 계시고, 뭐 파출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구대에도 계시고 경찰서에도 계셨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주로? 처음에는 이제 그 대민 서비스라고 해서 일반 시민이랑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파출소를 보통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 파출소에서 하는 일은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112 신고를 하면 그렇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파출소 지구대 역할이고 112에 신고가 들어가면 네네네. 경찰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네네네. 밑으로 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12 접수 번호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번호를 부여받으면 순찰차에서 네.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고 네. 그 해결한 부분을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거기서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종결을 하고 종결이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종결이다? 예를 어떤 들어서 식이든가요? 종결할 수 있는 거는 네.
상호 이제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뭐 큰 피해가 없고 이제 서로 각자 귀가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종결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피해 부분 A가 B를 때렸다고 하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존재하면 네. 그 피해 당한 사람과 그 가해를 한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인계하는 그런 업무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종결이 안 되는 거고 시비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종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원만하게 네네. 화해를 시킬 수 네.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지구대에서도 계시고 경찰서에도 계셨는데 지능범죄수사대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 지능범죄수사 뭐 대충 어떤 거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근데 아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번 소개시켜 봐주세요. 지능범죄수사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경찰서에서도 지능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능팀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지능팀이라는 건 이제 수사 안에 네. 수사과 안에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신 거 아니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사과 안에 네. 그 아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과 안에 예를 들어서 경제팀이 있고 지능팀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서울청이나 경찰청에서 약간 큰 사건 예를 들어서 고소 사건이라기보다도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 사건을 수사해봐라 하는 사건들을 하거나 네. 또 각자 수사관들이 이게 주변 예를 들어서 제보자분들한테 받은 제보로 인해서 이렇게 첩보 이런 걸 받아서 직접 인지 수사. 여기서 말씀드린 인지와 고소의 차이점은 한 말씀해 주세요. 고소는 피해를 당한 분이 수사기관에 가서 그렇죠. 사건을 접수하는 거고 처벌해달라고 네네네. 상대방을. 네. 인지 수사는 수사관이 직접 예를 들어서 첩보를 받거나 자기가 그 사건을 파거나 이렇게 알아내서 시작하는 말 그대로 인지, 내가 인지해서 시작한 게 인지 수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아, 그렇게 이제 다방면으로 네네. 경찰에서 이제 여러 경험을 쌓으셨는데, 네네. 자, 우리가 어떤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띠리리링 전화가 와요. 네네네. 경찰관입니다. 어디 어디 경찰관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걸어가다가도 경찰차만 보면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는데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와서 경찰관이다 라고 전화가 왔을 때 뭐 예전에는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첫째로 보이스피싱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아주 좋은 말씀 보이스피싱이 주셨어요. 아닌가 그렇죠.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고 먼저 의심을 해보시고 맞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닌 누군가 나에게 고소를 해서 전화가 왔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일단 그러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이게 지금 정말 경찰서에서 온 전화인지 여부부터 네네.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이든 그 진짜 사건을 고소를 당해서 온 전화든 일단은 전화를 끊으시고 다시 한번 그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그 담당 수사관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경찰관이 맞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경찰관이 몇 월 며칠까지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찾아갔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과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말씀 주세요. 일단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시험을 잘 푸는 사람은 출제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본다고 했던 걸로 같아요. 실제 의도를. 실제 의도, 실제 의도. 네, 맞아요. 긴장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마냥 저를 나를 처벌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관은 보통 사건이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빨리빨리 우리 말대로 경찰관 말대로 쳐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쳐낸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뭐 종결을 하든 그렇죠. 검찰에 송치하든 없애야 되는 게 경찰의 업무이다 보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빨리 없애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시기보다도 차분하게 그냥 경찰관의 말 충분히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간혹 뭐 불친절하다, 말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경찰이라고 나를 되게 깔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사건에 좀 약간 치이다 보니까 그렇죠.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또 경찰관이 한 발 더 나가서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면 좀 약간 굽신거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 무시한다, 약간 나를 깔본다, 내가 고소당해서 나를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용이 뭔지,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요즘엔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일단 그런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실질적인 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감정을 앞세워서 뭐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고, 네네네. 그냥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형사 절차에 그냥 좀 충실하게 임하는 게 네네.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네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네, 한 발 더 나가서, 네, 네. 정말 이 수사관이 나를 굉장히 무례하게 하고, 근데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모독을 하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항의하시면은 절대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듣고 있다가, 예를 들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와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수사관한테 앞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뭐 이런 혼잣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서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효과가 있지, 그 자리에서 나를 무시하느냐, 나한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는 뭐 별로 좀 효과는 없고. 맞아요. 말로는 큰 의미가 없고, 그걸 이제 글로 써서 정말 억울하시다면, 네네네. 그리고 공정한 수사라든가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어떤 위험성이 있었을 때는, 이제 청문감사관실에 이제 수사관 기피 신청서 같은 것들을 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진짜 이것만 하지 말아라, 조사받을 때. 조사받을 때. 네. 조사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진짜 이거는 득이 정말 안 되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뭐,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싸움, 쓸데없는? 굳이 뭐, 말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대답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인정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서 인정하시는 게 맞지. 절대 뭐 수사관과의 어떤 감정 대립, 이거는 자기 사건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조사 이제 하실 때, 네네. 그 변호사를 이제 동행해서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00% 부담은 되긴 됩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농담이나,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런 자질구레한 말은 안 하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게 변호사를 대동할 만한 사건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냥 변호사 없이도 벌금이 나오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변호사를 여기 써서. 저 변호사입니다. 네네네.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뭐 돈이 많거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굳이 뭐, 그냥 뭐,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변호사까지 이렇게 대동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쓰는 게, 혹시 자기한테는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경제팀에 관련된 뭐 사기 횡령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조사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득은 많겠네요. 경제적으로 조금 된다 그러면. 없는 것보단 있는 거는 100%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경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이아드라든가 뭐 액션 영화들 많잖아요. 요즘에 또 마동석 씨 나오는 범죄도시도 있고. 근데 거기서 보면 막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강력반에서도 계셨단 말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설경구의 그 공공의 적에 나오는 거기 강동서 강력반 출신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저렇게 때려도 되는 건가? 맞습니다. 제가 한번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들끼리 흔히 말하는 그 경찰에 들어왔을 때, 이 영화, 옛날에 우리 뭐 투캅스나 뭐 그런 영화들을 보고 경찰의 꿈을 안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무 많았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검거는 1, 서류는 9. 열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출동하더라도 그거를 서류로 남겨야 되고, 누구와 누구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도 서류를 남겨야 돼. 모든 게 다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뭐 액션이나 뭐 검거, 무슨 뭐 이런 과정은 거의 뭐 대부분 좀 생각보다 많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래도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에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하는 거는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법으로도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놨고, 경찰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기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뭐 그냥 단순하게 위협을 당했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는 공격하고 없죠. 그러면 예. 안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래도 검거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힘을 쓰셔가지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아, 근데 보통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통은 뉴스에서는 칼을 든 상대랑 뭐 싸웠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래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면은 경찰 제복이나 네. 또 내가 경찰이다라고 이게 범인 앞에서 이게 제시했을 때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사람은 순간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멈춰버려. 이제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얼어버리기 때문에 뭐 제복으로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제복으로. 뭐 이렇게 뭐 싸워가지고 뭐 저항해서 이거 놔 이런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영화에서 약간 좀 과장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경찰입니다. 누구시 이게 잡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얼어버려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로 그냥 다 제압하셨다. 그렇죠. 뭐 이렇게 들리는데 네네네. 실제로 지금 풍채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알기로도 유도도 뭐 유단자시잖아요. 아주 네네네. 3단이신가요? 아무튼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예 덤빌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시비 붙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지나가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누가 봐도 양아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심하게 문신을 했다라든가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걷고 어깨로 빵을 한다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비가 붙을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직 경찰로서. 전직 경찰로서 제가 실질적인 제안을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방법은 네. 워낙 이제 모르겠어요. 경찰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인사를 많이 받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의자도 제 앞에 공손히하고 뭐하고 예의 바른 그런 행동 감사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셔서. 10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한정이 어디 가서 뭐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깨를 안 피하네? 길을 안 피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욕심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좀 피하는 스타일. 황 대표님은 그런데 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뭔가 시비를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네네.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인가요?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내 가족이나 누구 뭐 친구들, 연인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일단 몰래 이제 동영상을 먼저 튼다고 하든지 녹음기를 틀고 나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낫지. 그 상황을 일단 네.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죠. 네네네.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내가 같이 욕을 한다거나 뭐 멱살을 잡혔다고 같이 잡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피해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시고 피할 수 없으면 녹음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112 좀 먼저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 좋은 팁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지 씌우고 갈까요?